특별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돈 이야기. 모두의 사연 어느덧 날이 추워지고 2023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사연 진행을 맡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마유진 대리입니다. 저는 따스했던 봄날의 소식을 더워지는 여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어느덧 낙엽이 하나둘씩 지고 이제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겨울은 마냥 춥지만은 않았으면 좋겠기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서민금융 이용 수기집 역경을 딛게 해준 희망의 손길에 수록되어 있는 2023년 서민금융 이용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사연에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2023년 서민금융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의지가 되어준 서민금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살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학교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등교할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는 그런 따뜻한 보살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성 정장의류 매장에서 10년 가까이 근무 중이셨는데 어느 날 본인의 매장을 차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면 작은 빌라나 아파트 한 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들뜸과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청년 소상공인 교육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이율도 싸고 한도도 잘 나오니 자식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자나 원금은 신경 쓸 일 없게 할 테니 사업자 명의의 대출을 제 앞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리기도 했고 어머니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어머니의 들뜬 얼굴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시내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개업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흔히 오픈빨이 있었으나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 매출이 한 건도 없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가게 유지가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었고 졸지에 저는 대출 3천만 원을 갚게 되어 2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시작한 일인 걸 알기에 누구를 탓하는 건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이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젊은 나이에 통장을 쓰지 못한다는 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후에 작은 건축사무소에 격리로 취업하며 미뤄왔던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바랬지만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으나 가장 큰 건 돈 문제였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겐 걱정거리를 늘리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암이 걸렸다고 말을 하는 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술을 깨어보니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아픈 배를 잡고 퇴원 수속을 하고 집에 가는데 하늘은 어찌나 맑고 파랗던지 정말 남들에게 피해준 거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까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도 해보고 꼭 세상에 나만 등지고 있는 것 같아 외롭고 허무한 기분만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안 될 걸 알았지만 대출을 알아보던 와중에 햇살론 뉴스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 보증으로 500만 원까지 나오고 신용등급 상관없이 무직자, 청년을 위한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저 돈이면 몸을 추스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정말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보증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제 신용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1금융권 은행에서의 정말 낮은 금리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손 내밀어 줄 사람 하나 없던, 몸도 아프고 마음도 피폐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내어준 500만 원은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6개월마다 암검진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단 5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찍혀있는 액수만큼이나 나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내어준 건 단순히 500만 원이 아니라 위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좌절과 실패의 기억뿐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힘듦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햇살론 뉴스를 통해 위로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받으셨다 하시니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햇살론 뉴스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34세 이하인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5%, 보증료율은 연 0.1%에서 연 1%까지입니다.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혹시나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연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2023년 서민금융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기댈 곳 없을 때 기다릴 필요 없는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박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당 질환은 저를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지급받는 생계비와 주거비로 한 달 어렵게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 요인들이 생길 때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등급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초진검사 비용을 구할 수 없어 진료를 연기하고, 그 사이에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채무도 많고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신용도도 최하위 수준이고 직업도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서민금융 제도도 활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제 뇌리를 스친 것이 일전에 뉴스를 통해 접했던 소액 생계비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도 저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 지레짐작하고 그냥 넘겨버렸었는데, 상황이 긴박해지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별 희망도 없이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대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도들은 알아보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 제도는 신청도 간단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예약만 하면 사전 준비할 것들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뿐이라는 점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막막하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신발과 바지가 다 젖어가며 센터를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어 오히려 마음과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문까지 마중을 나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인지라 이런 곳에 방문하면 기가 죽고 위축되기 마련인데 저를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점은 제가 오후 4시에 상담을 받았는데 당일 오후 5시까지 50만 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접했던 긴급이란 단어가 사용된 제도 중에 119 긴급구조 외에는 가장 빠른 처리 속도여서 조바심이 났던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은 돈으로 무사히 병원도 제때 옮기고 부담되었던 초진검사 비용도 부족함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몰린 상황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오후 5시 전에 입금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은 자체만으로도 폭우가 그치고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보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 큰 금액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병이 있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저에게 닥친 위기들을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서민금융 제도 중에 하나인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를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 적잖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각박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뉴스에 흘러나왔던 소액생계비 대출이 사연자분께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0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연자분의 말씀이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50만 원씩 최대 총 100만 원 한도로 금리는 연 15.9%, 최저 연 9.4%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사연 2023년 서민금융 이용 수기집 역경을 딛게 해준 희망의 손길에 수록된 이야기들로 사연들을 나눴습니다. 모두에게 역경의 시간은 있습니다. 마치 이 추운 겨울 같은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언젠가 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봄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부터 비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제도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